가우치 아리오 감독 인터뷰. 네, 다시 한번 인터뷰에 응해 주셔서 정말 감사드립니다. 아닙니다. 저도 감사드립니다. 오늘 인터뷰가 성사된 것은 작가님의 책 덕분입니다. 이 책을 읽은 특수교육과 학생들, 교수님들이 예술이라는 것을 장애인도 일반인처럼 즐길 수 있구나라는 점에 깊은 감명을 받았습니다. 저 또한 이 경험이 있기 전에는 눈이 보이지 않는 시각장애인들이 미술관에 와서 작품 감상을 즐긴다는 걸 몰랐습니다. 처음에 시라토리가 1년에 몇십 배나 되는 전시회를 다니는 걸 알게 됐을 때 깜짝 놀랐죠. 시라토리는 전맹 시각장애인입니다. 그래서 처음에 미술관 가면 시라토리에게 그림을 설명하고 도와준다는 마음이 있었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아 이게 아니구나. 함께 즐기고 있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또 우리가 시라토리가 있어서 더 새롭게 작품을 알게 되고 또 '함께 즐길 수 있는 것들이 있구나.'라는 걸 알게 됐죠. 또 누가 누구를 돕고 이런 개념이 아니라 우리가 미술을 통해 함께 즐기는 나눔이 된다는 사실을 알고 나서 이 책을 쓰고 싶었습니다. 책에서 인상 깊었던 점은 시각장애인 시라토리가 사진작가로 활동하고 있다는 점이었어요. 몇 년 동안 일본 전국의 미술관을 다니며 서로에게 뮤즈로서 영향을 미친 것은 아닐까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사실 시라토리가 사진을 찍기 시작한 건 10년 전이에요. 영화에 호시노상이 나오거든요. 호시노상이 시라토리에게 사진 찍어 보는 게 어떠냐라고 이야기하면서 시라토리가 사진을 찍기 시작했죠. 처음에는 시라토리가 이렇게까지 오랫동안 사진을 찍을 줄 몰랐어요. 거의 20년 가까이 매일 사진을 찍게 될 줄 정말 아무도 몰랐죠. 책에서 시라토리가 미술관에 가서 미술을 감상하는 것보다 함께하는 사람과 함께 대화하는 것이 좋았다고 한 부분이 정말 감명 깊었습니다. 보통 우리는 시각장애인을 위해 미술관이 촉각 활동이나 하드웨어 부분을 바꾸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이 책을 통해 예술은 그냥 경험하는 것이란 걸 깨달았어요. 그리고 일반인들이 모든 장애인들이 예술은 단순히 체험하고 느끼는 것일 뿐이다 라는 인식을 어떻게 바꿀 수 있을까요? 또 미술관이 장애인을 위한 하드웨어에만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는 점에 대해 어떤 메시지를 주실 수 있을까요? 그렇네요. 사실 모든 사람이라고 하면 대상이 넓기는 하지만 저는 미술이라는 것이 너무 재밌고 누군가 서로 더 이해하고 싶은 부분이 있어서 또 서로를 이어주는 하나의 계기가 되는 것 같아요. 눈이 보이는 사람, 눈이 보이지 않는 사람, 장애가 있고 없고를 떠나서 미술을 통해 그냥 우리가 연결된다는 걸 알면 좋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사실 일본에서 문제나 과제라고 생각하는 게 있는데 항상 미술관은 조용한 곳, 떠들면 안 되는 곳 이런 인식이 많아서 이런 질문들을 많이 받아요. 세상에는 많은 미술관이 있죠. 우리가 작품을 감상하기에 넓은 미술관이거나 감상하는 사람에게 방해를 주지 않는 그런 미술관도 많이 있어요. 그래서 흑과 백이냐, 숫자 0이냐, 100이냐 하는 극단적인 게 아니라 그냥 우리가 미술 작품을 서로 이야기해도 괜찮은 그런 미술관을 찾아보면 어떨까요? 얼마든지 그런 미술관도 많이 존재하니까요. 하나는 우리 마음의 문제, 그다음 어떤 미술관이면 그런 것들이 가능할까? 어떤 미술관에서 우리가 그런 행동을 해도 그 미술관도 행복하고 우리도 즐길 수 있는 곳이 있을까? 그런 곳을 찾으면 좋겠습니다. 책이 출판되고 영화가 상영된 후 많은 사람들이 피드백을 받고 인터뷰했을 거라 생각합니다. 그 과정에서 어떤 점을 깨달으셨는지요? 그 뒷이야기를 듣고 싶습니다. 느낀 게 참 많았는데요. 예를 들면 눈이 보이지 않는 시각 장애인들 중에서도 시라토리처럼 아예 태어날 때부터 안 보이는 사람이 있고 추후에 사고나 장애로 후천적으로 안 보이는 사람도 있는데 이런 경우 경험의 종류도 다르고 차이도 큽니다. 각자가 원하는 것이나 또 필요로 하는 것도 다르고 사실 이런 것들을 알고는 있었지만 책을 쓰고 영화를 만들면서 한 명 한 명의 욕구가 다르다는 걸 새롭게 느끼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또 시라토리상 외에도 저는 다른 시각장애인 친구가 생겼고 또 청각장애인 친구도 생겼고 정말 저의 세계가 그전과 다르게 굉장히 넓어졌다고 생각합니다. 아, 작가님 말씀을 들으니 장애라는 단어 하나로
장애가 있는 모든 사람을 하나로 묶어버리는 편견이 있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장애가 아닌 다양성의 관점에서 바라보려고 노력하고 있는데 이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장애도 하나의 개성이다, 다양성이다라는 말씀을 하셨는데, 저도 그 말 그대로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사회에는 장애인이 겪는 삶의 어려움, 고단함이 있죠. 장애인도 개성이니까 또 다양성이니까 알아서 극복해라, 해결해라. 이게 아니라 우리가 사회에서 할 수 있는 것들도 하고 동시에 무엇보다 인식을 개선하는 노력을 해야 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영화에도 나왔지만 시라토리는 어릴 때부터 주위 사람들에게 너는 눈이 보이는 사람 곁에 늘 가까이 있어야 한다. 라는 이야기를 항상 들어왔어요. 하지만 시라토리가 점점 나이가 들고 성장할수록 왜 그렇게 노력을 해야 하는지 모르겠다. 내가 눈이 보이는 사람 옆에 있는 게 어째서 좋은 건지 모르겠다. 이런 장면이 나옵니다. 하나의 모델을 만들어 놓고 모든 것을 끼워 맞추는 것이 정답이 아니고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그러한 부분에서 잘 생각해 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한국 특수교육을 공부하고 있는 학생들, 특수교사, 교수들에게 이 프로젝트를 하면서 깨달은 점을 메시지로 전달해 주실 수 있을까요? 아, 메시지요? 사실 일본에는 이런 말이 있거든요. 내가 장애와 밀접한 환경에 있을수록 장애에 대한 편견을 가지기 쉽다. 이런 말이 있어요. 오히려 장애와 먼 접점이 없는 사람들은 편견이 없고 장애와 가깝게 있는 사람일수록 편견을 갖고 있는 경우가 많죠. 사실 이게 전부가 아니라는 건 나이가 들고 어른이 되면서 알게 되는 점이라 굉장히 아쉬운 부분입니다. 일본에는 간바레, 화이팅! 이렇게 열심히 하자라는 문화가 중요한 사회인데 노력해야 해, 노력해야 해, 간바레, 간바레. 결국 노력하는 사람이 칭찬받는 사회이고 노력하지 않으면 너 왜 이렇게 게으르냐, 너는 왜 이렇게 노력 안 하냐, 라고 보는 사회이기 때문에 많은 일본인들이 노력하는 것에 대해서 지쳐 있습니다. 왜 우리는 매일 노력해야 되지? 이렇게 노력해서 좋은 게 뭐가 있지? 그래서 이건 장애가 있건 없건 최근에 간발해, 힘내자, 화이팅 같은 말에 괴로워하고 힘들어하는 사람이 많기 때문에 저는 너무 무리해서 힘내지 않아도 괜찮다 라는 말을 해주고 싶고 이런 것도 한번 생각해 보면 좋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또 스스로 나는 어떤 사람이 되고 싶다 이렇게 생각해서 그렇게 노력하는 건 좋지만 누군가의 강요에 의해서 강제적으로 내가 원하지 않지만 해야 하는 것들 이런 건 정말 좋지 않다고 생각해요. 저도 이제 50대인데 나이가 들수록 내가 되고 싶은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이제 조금씩 알게 되는 것 같아요. 네, 한국에서는 장애인이라는 것이 항상 극복해야 하고 또 극복해야만 박수를 받는 사회인데 그 부분에서 정말 위로가 되는 말씀입니다. 감사합니다. 아, 네, 저도 정말 감사합니다. 이 영화도 장애를 극복하려는 내용을 담으려고 만든 건 아니거든요. 많은 장애를 극복하고 또 이상적인 나를 만들고 싶다라는 바람은 누구에게나 있을 수는 있지만 이 영화에서 장애를 꼭 극복해야 한다거나 또 극복했기 때문에 사람들에게 감동을 주려고 만들고 싶지는 않았어요. 네, 마지막 질문인데요. 장애가 있는 자녀를 둔 부모님들은 항상 아이가 하나라도 성취하기를 바라는 마음이 있습니다. 그중 하나가 예술이기도 하고 어쩌면 예술도 하나의 성취 도구가 될 수 있다는 점에서 염려됩니다. 우리가 예술을 바라볼 때 어떤 마음으로 예술을 다가가야 하는지, 예술에 흠뻑 젖을 수 있는지에 대해 예술가로서 저희에게 메시지를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 인생은 결국 무언가 나를 표현하는 것들로 채워진다고 생각해요. 그게 요리를 하거나 집을 예쁘게 꾸미거나 하는 생활 속 표현들도 모두 예술로 볼 수 있습니다. 예술이란 건 나를 표현하는 것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다른 사람에게 보여지는 것뿐만 아니라 나답게 표현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인지 그런 걸 한번 찾아보면 좋을 것 같아요. 꼭 예술이 아니어도 좋죠? 근데 그런 게 없으면 되게 삭막하고 쓸쓸할 것 같아요. 예술은 내가 재미있다고 느끼는 것들, 내가 즐겁다고 느끼는 것들을 생활 속에서 찾아서 시도하는 게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오늘 장애에 대해 생각하며 인터뷰를 했는데 작가님의 말씀을 통해 저 자신을 찾게 된 계기가 되었습니다. 네, 정말 감사드립니다.
네, 저도 감사드립니다.